개장 이후 30분이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엠비엔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로 현 구간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4만 원대로 떨어졌던 삼성전자, 오늘은 3%대 반등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입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매니저님 진단해 주시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등하는 모습은 눈에 들어옵니다. 다만 2차 전지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 때문에라도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마이너스 7%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점은 과거에 삼성전자가 3% 정도 올랐었다면은 아무리 지금 3등이죠. 시가총액 순위가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3등인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3등이 빠진다고 해도 1등, 2등이 오르면 좀 안정적으로 버티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근데 못 버티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의 시장 영향력이 일부 좀 약해졌다라는 모습을 좀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하락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이야기를 했다시피 뭐 공매도 금지가 있어서 이 쇼커버링이 안 나온다는 점 여러 포인트를 우리가 짚었습니다만 현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일단 아직은 계속해서 조심하는 형태는 좀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도 투자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맞아떨어지는 구간이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결국에는 2,400선이 지금 붕괴되었는데 시장 네. 보시면은 최근에 하락분과 제가 같이 함께 보여드리는 항상 자료가 있죠. 신용잔고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신용잔고가 지금 13일 기준입니다. 13일 기준은 신용잔고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업데이트가 되겠죠. 업데이트가 될 텐데 신용잔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코스피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장 초반에 오늘 좀 투매 반대 매매가 좀 나오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많이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3일 일자고요. 향후 더 업데이트 돼서 이제 이번 주치가 얼마만큼의 신용잔고가 줄어들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지금 이런 시장의 흐름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매파적이었죠, 네. 그렇죠. 맞아요. 매파적이었어요. 10년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4.5를 가까이 또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부담감을 계속 만들고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는 또 미국장의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 있습니다. 아직은 긴장감을 좀 놓으면 안 된다. 긴장감을 놓아도 되는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한 반등이 나왔을 때 긴장감을 놓아도 되는 거지. 현 상황 구간에는 아직도 추가적인 낙폭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옵션가 한번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월요일자를 볼게요. 오늘 금요일이고 월요일날 우리는 항상 위클리 만기 날이죠. 위클리 만기 날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기준으로 위클리 옵션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지금 일단 거의 중립적입니다만 시장이 지금 아직도 반등을 보시는 포지션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콜옵션 쪽에 조금 더 많은 물량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변동성이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12시까지입니다. 각 증권사별 반대 매매 시간이 12시까지 이어지는 만큼 오전장에는 조금 천천히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약해진 시장 3%대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4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변동성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서는요.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테마죠. 히토류 보겠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 중 하나죠.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기술 경쟁이 히토류로 다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히토류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데 다시 좀 봐야 할 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시황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짧게 대응을 하자라는 포인트였잖아요. 자, 그러면은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히토류에 대해서 수입 안 한다라고 이야기 나온 지도 꽤 몇 년이 됐어요. 물론 히토류의 중요성은 높긴 합니다만 오늘 중에 유니온 아니면 트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였다가 어떻냐? 그럼 윗꼬리 달고 쭉 밀렸어요. 이럴 때는 딱 어떤 전략이냐? 4848 전략. 들어보셨죠? 사고 팔고. 네. 그러니까 끊이지는 않을 거예요. 트럼프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이라도 조정을 만들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 대장이라고 하면은 코인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으니까요. 코인이 빠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나라는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성 자체는 완전히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 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눌리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전략이 가장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 대장주로 올라갔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이 있어요. 유니온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유니온 보시면은 현재 음봉으로 전환을 했어요. 유니온은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13% 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음봉 네. 전환했는데도요. 이제 보시면 오늘 최고가가 28.4%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신고가 영역까지 네. 갈 뻔했네요. 상한가 거의 들어간 거죠. 네. 상한가 거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이제 음봉 전환을 했는데 최근에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도 막 음봉 전환 급락이 나와도 다음날 또 반등 나오는 현상을 반복을 해주잖아요. 사고 팔고입니다. 지금부터는 강하게 갈 수 있는 건 조선이랑 우주 방산이에요. 왜? 얘는 애초에 베이스가 좋잖아요.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 애초에 이 영업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어서 상관없는데 이런 재건, 히토류 섹터들은 사고 팔고 전략. 오늘 유니온 보시면은 유니온 같은 경우 아직 장기 이동 평균선 이탈하지 않는 흐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눌리면 다시 한번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로봇인데요. 머스크 트레이더 섹터 중 하나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 효율성 수장을 맡게 되면서 오늘 로봇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어떤 기업을 봐야 할까요? 지금 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녹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로봇주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가냐면 무거운 게 갈까요? 아니면 가벼운 게 갈까요? 세미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벼운 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벼운 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장에 올라가고 있는 로봇주들 등락률이 높은 종목들 보면은 DIC, 로보로보, 아니면은 유진로봇, 클로봇, 버넥트 이 종목들 네. 보시면 다 가격이 어때요? 10,000원 이하권이에요.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대형주들 위주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좀 테마성 장세가 강하다는 흐름이니까요. 네. 좀 약한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보셔야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아직 실적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전에 올라오는 것들은 항상 일단 테마성으로 보셔야 된다. 로봇주들 어찌 되었든 그래도 장기적인 재료는 가져가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니면 엔비디아 덕분에라도요. 자, 그럼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럼 1등주로 올라오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트레이딩 순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로보로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AMD와 협업을 하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업체들 이제 북미에 진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협업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라면 로보로보를 저는 탑픽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이 적은 기업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로보로보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테마성 장세, 변동성에는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확인해봤고요. 오늘의 탑픽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부진한 시장 속에서 조범수 매니저님 탑픽은 어떤 기업일지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앞서가지고 이제 조선이랑 방산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조선주 가지고 나왔고요. 네. 오늘은 낙주 매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가 6,82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눌림 조정 기간이 상당히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은 플러스가 났지만 손실률 때문에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성장성은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선의 필수 설비인 FGSS, 그러니까 Fuel Gas Solid 이 라인인데 저도 갑자기 이게 혀가 꼬이네요. 정확하게 이제 가스 연결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조선과 그리고 이제 가스를 전달해주는 이 라인 필수 설비죠. 필수 설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앞서가지고 중국 대응을 위해서 한국과 조선업을 같이 영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요새 EU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미국산 LNG 수입권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더 늘리겠답니다. EU 집행위원장이 미국산 LNG 공급 확대도 추가적으로 제한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만큼 트럼프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LNG 그리고 석유 수출량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LNG 선박에 대한 공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황 구간에서 좀 무거운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가벼운 종목들 위주군으로 보시자. 세진중공업 말씀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이너스 8%가량인데 장기 이동평균선 이탈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목표가 8,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오후장에 어떤 흐름 보일지 추이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조범수의 주도주투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